교복. 1965년 봄. 이른 아침부터 집안이 부산했다. 향순아, 어서 준비해라. 장에 늦겠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향수는 방에서 나왔다. 깨끗이 빨아 풀 먹인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은 모습이 단정했다. 14살 소녀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다. 중학교 입학. 시골 마을에서 여자아이가 중학교에 간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 나도 같이 가. 향란이 방문을 박차고 나왔다. 11살 동생은 언제나 활기가 넘쳤다. 그래, 같이 가자. 향란이도 언니 교복 구경시켜줘야지. 떡방앗간 문을 닫고 세 모녀는 장터로 향했다. 봄볕이 따사로운 오후. 오리길을 걸어 장터에 도착하니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요란했다. 교복은 저쪽 포목전이야. 어머니가 앞장서서 걸었다. 포목점 주인 아주머니는 향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키가 제법 크네. 여기 재봐라. 검은색 세일러복, 상의와 주름치마, 흰색 칼라의 검은 리본. 향수는 옷을 받아들고 가게 뒤편 커튼 안으로 들어갔다. 옷을 갈아입고 나온 향순의 모습에 어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우리 딸 중학생 다 됐네. 옆에서 지켜보던 향란의 눈이 반짝였다. 교복을 입은 언니는 갑자기 어른스러워 보였다. 나도 언젠가 저런 교복을 입을 수 있을까? 향란은 교복 치마 자락을 슬쩍 만져봤다. 동생도 예쁘네. 몇 년 있으면 너도 입는다. 포목점 아주머니의 말에 향란이 수줍게 웃었다. 교복을 산 다음은 미장원이었다. 서울 미장원이라는 간판이 붙은 작은 가게. 중학생이 되면 긴 머리를 잘라야 했다. 단발로 해주세요. 미장원 아주머니가 가위질을 시작했다. 찰칵찰칵.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향란은 거울 속 언니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귀 밑까지 오는 단발머리. 교복까지 입으니 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향수는 새 교복이 든 보따리를 소중히 안고 걸었다. 향란은 언니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빨리 크고 싶다. 나도 저런 교복 입고 싶다. 저녁 식사 때 아버지가 향순의 새 머리를 보고 흐뭇해했다. 우리 큰딸이 제법 학생 같네. 온 가족의 관심이 언니에게만 쏠렸다. 향란은 밥을 씹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부러우면서도 조금은 서운했다. 노래. 4월의 봄볕이 따사로운 오후였다.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향란의 맑은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박재란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11살 소녀의 목소리는 또랑또랑하고 경쾌했다.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 창문 너머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향란은 눈을 감고 노래에 빠져들었다. 진달래 향기, 보리 냄새, 노랫말 속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다. 아, 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향란아. 건너편 방에서 공부하던 향순이가 문을 박차고 나왔다. 손에는 펼쳐진 수학 교과서가 들려 있었다. 시끄러워. 공부 좀 하게 조용히 해. 나 노래 부르는 건데 왜? 향란이 삐죽 입을 내밀었다. 내가 노래 부르면 나는 공부를 못 하잖아. 언니만 중요해? 나는? 넌 놀기만 하잖아. 나는 중학생이라고. 중학생이면 다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향수는 짜증스럽게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향란은 화가 나서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밀리는 5월이면 보리내 음새. 엄마. 향수는 어머니를 불렀다. 마당에서 빨래를 걷던 어머니가 급히 안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냐? 향란이가 자꾸 노래를 불러서 공부를 못하겠어요. 어머니가 향란의 방문을 열었다. 향란은 여전히 씩씩거리며 서 있었다. 향란아, 언니 공부하는데 조용히 해라. 엄마도 언니 편만 들어. 뭐, 이 버릇없는 것이 언니한테 대들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향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노래가 좋은데. 언니는 공부만 하면 다야?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데. 넌 맨날 노래만 부르고. 싫어. 향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어머니가 뒤따라 나오려 했지만 향순이 붙잡았다. 엄마, 그냥 둬요. 또 금방 돌아올 거예요. 향나는 집 뒤 냇가로 갔다. 작은 돌 위에 앉아 울먹이며 나뭇가지를 주워 들었다.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노래, 가수, 서울. 또박또박 쓴 글씨를 바라보다가 나뭇가지로 다 지워버렸다.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갔다. 뒤에 여러 마리가 줄지어 지나갔다. 향나는 울음을 그치고 개미들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개미들은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였다.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다. 냇물 소리와 섞인 향란의 노랫소리는 아무도 듣지 않았다.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방앗간의 하루. 9월의 무더운 오후. 방앗간은 분주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동네 사람들이 떡을 맞추러 왔다. 향순아, 이 떡가루 좀 더 곱게 쳐다오. 네, 엄마. 향수는 채를 들고 떡가루를 내리고 있었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다. 중학생이 된 후방학 때면 어머니 일손을 도왔다. 향란아, 물 좀 길어와라. 어머니가 마당을 향해 소리쳤다. 네. 대답은 했지만 향란은 마당에서 닭을 쫓으며 놀고 있었다. 한참 후에야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향했다. 우물가에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향란아, 어디가? 물 기르러. 야, 우리 심심한데 노래 한 곡만. 안 돼. 우리 엄마가 기다려. 한 곡만. 제발. 아이들이 졸랐다. 향란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물동이를 우물가에 내려놓았다. 그럼 짧게만. 좋아. 향란이 입을 열었다.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였다. 동백꽃을 좋아하던 그 아가씨. 우물가에 향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하나 더, 하나 더. 어느 마을 언덕에도 동백꽃이. 한 곡이 끝나자 앵콜이 이어졌다. 향란은 신이 나서 계속 노래를 불렀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 사이 방앗간에서는 어머니가 초조하게 마당을 왔다 갔다 했다. 향순아, 동생이 왜 이렇게 안 와? 제가 가볼까요? 아니다. 아버지가 가보시게. 방앗간에서 쉬던 아버지가 우물가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노래를 부르는 향란을 발견했다. 이 녀석이. 아버지의 호통에 아이들이 후다닥 흩어졌다. 향란은 화들짝 놀라 물동이를 들었다. 죄송해요, 아빠. 어서 안 가고 뭐 해. 향란은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뛰었다. 너무 급한 마음에 발이 꼬였다. 대문 앞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철썩. 물이 온 마당에 쏟아졌다. 옷은 흠뻑 젖었다. 어머니가 뛰어나왔다. 이게 무슨 꼴이냐. 미안해요. 향란은 울먹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젖은 옷을 갈아입는데 향순이 문을 열었다. 엄마가 물 좀 길어오래. 응. 향란이 다시 물동이를 들고 나가려는데 향순이 한마디 더 했다. 동생, 맨날 노래만 부르지 말고 일도 좀 해. 엄마 힘드시잖아. 언니는 공부만 하면 다야? 뭐, 언니는 재미없어. 향란은 물동이를 들고 다시 우물로 향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번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라디오와 약속. 10월 어느 날 동네에 소문이 퍼졌다.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김진사 댁에 라디오가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진짜래. 내가 봤어. 거기서 노래가 나온대. 아이들은 궁금증에 김진사 댁 마당으로 몰려갔다. 향란도 따라갔다. 마루에 놓인 검은색 상자에서 정말로 노래가 흘러나왔다. 청실, 홍실 얽혔네. 향란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상자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노래가 나올까? 신기하고 또 신기했다. 집으로 돌아온 향나는 아버지에게 매달렸다. 아빠, 우리도 라디오 사요. 라디오가 얼마나 비싼지 아냐? 제발요. 나 착하게 할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라디오가 떡 몇 가마 값인데. 안 돼. 내가 일 도와드릴게요. 심부름도 100번 할게요. 그날부터 향나는 달라졌다. 물을 스스로 길어오고 마당도 쓸고 설거지도 도왔다. 어머니는 신기하다는 듯 향난을 바라봤다. 우리 둘째가 철이 들었나? 사흘이 지났다. 향난은 여전히 부지런했다.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향난은 마당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다. 휴, 힘들어. 동생아. 뒤에서 향순이 다가왔다. 책을 손에 들고 있었다. 라디오는 포기한 거야? 응. 너무 힘들어. 그리고 아빠가 안 사주실 것 같아. 향순이 옆에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동생아. 응.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 가서 선생님 될 거야. 그래서? 그럼 돈 벌잖아. 그때 라디오 사줄게. 향난이 고개를 들었다. 언니의 얼굴이 진지했다. 정말? 응. 약속할게. 언제? 응. 한 10년. 아니 5년 후에? 너무 오래잖아. 그래도 꼭 사줄게. 그러니까 동생도 공부 열심히 해. 중학교는 가야지. 향난의 눈이 반짝였다. 나도 중학교 갈 수 있어? 당연하지. 넌 똑똑한데. 근데 나는 공부보다 노래가 좋은데. 그것도 좋아. 노래 부르려면 학교는 나와야 하잖아. 향순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약속. 향난도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두 손가락이 맞닿았다. 도장 찍어. 엄지손가락으로 도장을 찍었다. 향난이 웃었다. 언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건 처음이었다. 저녁, 향난은 언니 방으로 갔다. 향수는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다. 언니, 이게 뭐야? 영어. 중학교 가면 배워. 어려워? 처음엔 어려운데 재미있어. 향란은 교과서를 넘겨보았다. 알 수 없는 글자들이 가득했다. 언니, 서울은 어때? 나도 안 가봤어. 그런데 크고 좋대. 라디오도 많고. 나도 가고 싶다. 그럼 공부해. 그럼 갈 수 있어. 향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응, 고마워. 향순이 처음으로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나기 11월 초, 가을비가 내릴 것 같은 날이었다. 향순아, 일찍 들어와라. 네, 엄마. 친구네 집에서 공부하고 올게요. 향수는 책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향란은 냇가로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 향란아, 공기놀이 하자. 좋아. 아이들은 냇가 평평한 돌 위에 앉아 공기놀이를 했다.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비다.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우르르 집으로 뛰어갔다. 향란도 뛰었지만 순식간에 소나기가 쏟아졌다. 추워. 향란은 큰 느티나무 아래로 뛰어들었다. 빗줄기가 세차게 내렸다. 집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다.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빗소리와 섞인 노랫소리. 누가 들을까 싶어 조금 더 크게 불렀다.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 덜컹덜컹. 소달구지 소리가 들렸다. 동네에 총각이 지나가다 멈춰섰다. 향난이 아니가? 빨리 타거라. 감기 걸리겄다. 고맙습니다. 향난은 얼굴이 빨개져서 달구지에 올라탔다. 총각은 말을 몰았다. 아까 노래 들었는데 참 잘하더구나. 네. 나중에 크면 가수 되겄네. 향난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집 앞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뛰어나왔다. 아이고, 비 맞았네. 고맙습니다. 청년. 천만에요. 그나저나 따님이 노래를 참 잘하던데요. 아까 나무 밑에서 부르는 거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향란을 바라봤다. 그래요? 우리 둘째가? 예. 목소리가 참 곱습디다. 총각이 떠나고 어머니는 향란에 젖은 옷을 벗겼다. 너 노래를 그렇게 잘해? 응. 그래. 엄마가 몰랐네. 저녁 식사 때 온 가족이 모였다. 향순이도 돌아와 있었다. 향란이가 비 맞고 왔다면서. 괜찮아? 응. 언니, 괜찮아.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김 총각이 그러던데. 향란이가 노래를 잘한다고 하더구나. 네. 아빠, 우리 둘째도 재주가 있구나. 향란은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을 칭찬했다. 우리 동생, 나중에 유명해지겠네. 시집도 잘 가고. 향순이 웃으며 말했다. 예전 같았으면 짜증났을 텐데. 오늘은 언니의 말투가 다정하게 느껴졌다. 밤, 향란이 잠자리에 들렸는데 향순이 방으로 들어왔다. 동생아. 응. 아까 총각한테 들었어. 내가 나무 밑에서 노래 부르던 거. 언니도 들었어? 응. 지나가다가 진짜 잘하더라. 향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응. 나도 몰랐어. 동생이 그렇게 잘하는 줄. 두 자매는 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언니, 나 정말 가수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넌 충분히 될 수 있어. 언니는? 나는 서울 가서 선생님 될 거야. 그리고 라디오 사줄 거고. 약속했잖아. 응, 약속.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향란은 언니의 손을 꼭 잡았다.